창비고등국어 2단원 문학의 갈래에 수록된 극갈래에 해당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극갈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연극을 보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할 때가 있죠. 그것들을 그 배우들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옮겨놓은 걸 우리가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 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뭘 목적으로 쓰여졌냐면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로 상연을 하는 것, 상영이죠, 상영. 상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우리 보통 소설이라고 하면 장면에서 등장인물이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를 막 자세히 묘사하기도 하는데 영화에서는 어떤 주인공이 나왔는데 이 주인공이 슬퍼하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슬픈 눈동자나 표정,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연기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연기하는 장면을 실제로 영상으로 보거나 배우가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실제 어떤 감정을 가지고 표현을 하거나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를 충분하게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하셔야겠죠. 상상력, 요게 필요합니다. 이걸 발휘해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랑 또 하나 참고해서 알아주실게요. 극갈래는 그냥 읽어보시면 어떤 배역이 있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쭉 묘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설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소설과 닮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도 극갈래만 가지고 있는 특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벤 다이어그램, 그림이 좀 별로지만 어쨌든 이걸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야기 전체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존재하고요. 그들이 엮어나가는 사건,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는 공간, 즉 배경, 이게 있다는 점은 소설이나 극이 동일합니다. 근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존재하죠. 1인칭이든 3인칭이든 이 서술자가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요. 그런데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현대극은 조금 실험적으로 누군가가 나타나서 갑자기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오고 지금 뭐 저희 아버지는 뭘 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서술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전통적인 어떤 극갈래에서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대사나 행동, 그래서 그 배우의 연기력에 굉장히 많이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 게 극갈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학교 내신에서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면목, 소설로서 극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전체적인 공통점, 인물의 특징이나 사건의 흐름이나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당연히 물어볼 거고요. 그 외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사나 행동 속에 숨어 있을 어떤 미묘한 감정선이라든지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진 않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이면에 깔려있는 의도들, 이런 것들을 곧잘 묻곤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작품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예전에 고등학교 모의고사에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가 화제가 됐냐면 모의고사 도중에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슬펐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를 울릴 일이야? 막 이렇게 좀 많이 알려졌던 작품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미 학교에서 지금 만약에 수업을 들으셨다면 읽어나가면서 좀 내용이 슬프다 라고 느끼기도 했었을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울컥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래요. 이별은 굉장히 슬프고 괴로운 건데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지? 아름다운 이별이려면 좀 잘 헤어져야 되잖아요. 예쁘게, 막장으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예쁘게 헤어져야 할 거예요. 그럼 이 이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게 잘 끝맺고 있는지 요게 이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등장인물은 크게 5이에요. 주인공인 인희, 주된 인물이거든요. 50대 가정주부고요. 이 인희의 남편이 정철이라는 사람이고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 연수와 정수라고 하는 자녀를 두고 있는데 연수는 딸이고요. 직장인이에요. 그 정수의 경우는 아들이고 지금 대학에 한번 낙방을 한 재수생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할머니, 중증 치매 환자인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인희에게는 시어머니인 사람이죠. 그러면 이 인물들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엮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앞부분의 줄거리를 수록해 줬고요. 그 뒷부분이 여러분 교과서에 실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항상 소설이든 국문학이든 교과서나 문제에서 앞부분 줄거리가 나오면 그 줄거리는 뒷부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라서 담고 있는 거니까 허투루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한번 같이 볼게요. 가족 뒷바라지로 항상 분주한 인희는 인물에 대해서 알려주죠. 가족 뒷바라지로 항상 분주하다라고 하면은 가족의 일을 굉장히 잘 챙기는 성격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인희의 성격은 가족에게 굉장히 좀 헌신적이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나 한 몸에 다 바치듯이 내 모든 것을 다 내 시간이고 정성이고 이런 걸 다 바치는 거죠. 그런 캐릭터가 인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희는 남편이 퇴직하면 그럼 자녀도 다 어느 정도 키워놓은 걸 거고 남편 뒷바라지도 이제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 정철이 퇴직하면 교외 어떤 도심지를 벗어난 좀 한가한 그런 한가로운 곳에서 살기 위해 전원주택도 짓고 있대요. 굉장히 좀 여유롭게 나중에 잘 살겠구나 생각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가끔 느끼는 통증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자궁암 말기임을 알게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좀 심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말기라고 하면 좀 희망적이지 않은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치료가 잘 안 되면 좀 죽음이 기다리는 굉장히 조금 마음 아픈 병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정철은 의사잖아요. 내 아프다는 아내의 말을 흘려들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왜 여태 내가 의사인데도 아내를 돌보지 못했을까 하는 한탄이 있겠죠. 수술도 했지만 인희의 병세는 더욱 악화가 되고요. 결국 인희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며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부분도요. 인희가 자기가 죽은 뒤에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 가족에게 굉장히 헌신적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고 막 슬프기도 하지만 그럼 남은 가족은 어떻게 하지? 라는 식의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시어머니가 중증 치매 환자잖아요. 나 혼자 다 돌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딸은 직장인이라 바쁘고 남편도 의사하고 정수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재수생이고 그 다음에 뭐 대학 가고 직장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봐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희의 캐릭터가 지금 앞부분 줄거리에는 거의 인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인희가 주인공이구나 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희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걱정이나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요게 큰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장면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51번째 장면부터 나와 있어요. 우리 극갈래의 경우는 이렇게 씬넘버가 쓰여져 있거든요. 여기 S가 씬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씬넘버, 장면 번호라고 해서 동일한 시 공간. 우리가 뭐 연극이든 아니면은 뭐 영화든 여러분이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화장실 안에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땐 카메라를 옮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컷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게 하나의 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안에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인희, 변기 위에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새 속옷을 갈아입히고 있다. 윗옷까지 마저 다 갈아입혀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뭐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걸 지시문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니가 할머니의 눈을 보며 마음 아픈 걸 참고 이야기하죠. 할머니는 지금 중증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혼자 뭐 속옷을 갈아입거나 자기 일을 못하니까 지금 계속 가족 뒷바라지를 하는 지금 이니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할머니의 눈을 보며 마음이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죽으면 시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아픔을 지금 느끼는 건데 그걸 참으면서 좋아요. 이제 깨끗하게 입었으니까 개운하냐 뭐 좋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할머니는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쪼그려 앉으면서 아마 눈을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는 거겠죠. 그래서 개운하지? 하고 얘기해요. 시어머니긴 하지만 약간 뭐 반존대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와 굉장히 좀 친밀한 그런 느낌을 좀 보여줍니다. 시어머니가 이니의 눈을 보고 있다. 정신이 들었는지 이니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정신이 잠깐 뭐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그러시나 봐요.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고 대견해 하며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죠. 이렇게 입으니까 꼭 새색시 같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할머니 손을 잡고 차마 눈은 못 보고 얘기해요. 왜 차마 눈을 못 보지? 여태 눈을 바라봤었는데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서 뒷부분을 보면 어머니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 라고 얘기하죠. 나 먼저 가 있을게 라는 건 지금 이제 죽음의 임박한 병에 걸렸으니까 죽는 걸 얘기할 텐데 빨리 오라고 하면 어떤 말이에요? 그럼 이 시어머니도 빨리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뭐야 폐륜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 없이 지내는 자기의 시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차라리 빨리 와. 그럼 거기서도 내가 어머니를 보살핀다는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빨리 오라는 건 사실은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마 눈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좋아요, 개운하지 라고 말할 땐 눈을 맞출 수 있었지만 내가 생각해봐도 이런 말을 하는 건 윤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차마 눈을 못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마저 어머니의 노후, 어머니의 임종까지 내가 다 보살펴주지 못한다는 미안함도 존재하겠죠. 그러면서 남은 시간 우리 어머니를 누가 돌보지 하는 안타까움, 이런 감정도 있을 거고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마음을 소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묘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극갈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감정을 읽어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다시 할머니 눈을 보며 싸우다 정든다고 나 어머니랑 정 많이 들었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정 많이 들었어. 어머니에 대해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나 봐 하는 말은 눈을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친정어머니 먼저 가시고 애들 아비 공부한다고 객지 생활할 때 그러니까 남편은 없고 애만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나 봐요. 의지할 친정어머니도 없었고 애들도 없고 뭐 애들 공부하러 갔었나 봐요. 애들 아비니까 애들도 갔구나. 그래서 애들 없고 외롭고 그럴 때도 어머니는 내 옆에 있었는데 내가 외로울 때 항상 곁에 있어줬던 거예요. 시어머니다 보니까 가끔 미움도 느꼈겠지만 나 밉다 해도 그러니까 어머니도 나를 좀 미워할 때도 있었고 근데 가끔 나한테 당신이 좋아하시는 거 아꼈다가 주고 나셨는데 하면서 옛날에 그 좋았던 추억, 기억 같은 것을 지금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뭔가 그동안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있었던 그 추억들을 다 언급하면서 내가 그만큼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느꼈었는데 라고 얘기하죠. 뭔가 지금까지를 다 정리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이별이라는 게 뭔지 대강 알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별이겠어요? 죽음으로 인한 이별일 거예요. 이니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가족들과 이별하는 거겠구나. 하나하나 걱정하고 이제 죽음을 예상하고 죽음 이유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죽음으로 인한
가족들과의 나에게 정말 소중한 헌신적으로 가족들과 지냈었잖아요. 이 이별이 되는 걸 거고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잘 끝맺음을 하려는 그런 내용들인가 보다. 그 중에서 지금은 할머니와의 이별, 할머니와의 끝맺음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장면인가 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할머니를 시작으로 해서 가족 구성원들과 한 명 한 명 이별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여기 쭉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에게 고마움도 느낄 거고요. 여기 더하기 여기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요 감정들 이것도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나를 아끼고 해주셨던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 이 시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지낼까 하는 뭐 걱정, 미안함, 안타까움, 감사한 그 사랑, 고마움 다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 나는 기억하고 있지만 어머니 이제 기억 하나도 안 나지?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지금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린 상태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장면을 만약에 영화로 본다면 이건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연극으로도 만들어졌고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런 작품이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제 상연이 되고 공연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자기의 감정을 쭉 표현을 하면서 시어머니와 지금 이별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 시어머니 미운 순간도 있었고 좋은 순간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도 많이 들었어요 하면서 이제 뭔가 시어머니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는 느낌이에요.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전하며 시어머니와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내용 이어서 볼게요. 그때 이제 여기 화장실 장면이잖아요. 엄마? 하고 이제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이펙트예요. 그러니까 효과음 같은 걸 주는 건데 주로 이제 화면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나 아니면은 뭐 상황 이런 것의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밖에서의 음향이나 대사 이런 것을 보여줄 때 이 표시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엄마 뭐해 뭐 이런 식의 말이겠죠. 계속 뭔가 할머니랑 화장실에서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버럭 밖에 되고 지금 오타가 또 났죠. 밖에 지금 연수가 있는 밖에다 대고 저리가 이년아 하는 목소리를 내요. 이니가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보고 정신이 들고 지금 막 손녀에게 야단을 치는 건가? 우리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데 지금 약간 방해가 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나? 하면서 잠깐이라도 내가 하는 말에 정신이 드신 건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막 빨리 와. 그러니까 나 따라서 죽는 게 낫지. 막 이런 식의 약간 느낌의 말을 했던 게 불현듯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까 미안해요. 내 마음 알죠? 하고 얘기하죠. 내가 너무 좀 험한 말을 했나 너무 안 좋은 말을 했나 하는 마음에 미안해요 하는 그런 말도 던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이 시어머니에게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죽음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하라고 했던 자기의 말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 갑작스럽게 또 든 거죠. 이게 이전에도 미안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윤리적으로 합당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라는 자기의 말이 잘못된 걸 아니까. 근데도 내가 만약에 죽으면 이 어머니는 정말 지금은 내가 다 하나하나 보살펴 드리는데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 될 것인가. 제대로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죠. 좀 안타까움의 정서를 독자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지금 이걸 읽고 있으니까 독자인 거고요. 이건 사실은 뭐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어졌었으니까 이건 영화의 이제 대본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관객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걸 알았겠죠. 어쨌든 내 마음 알죠?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가 눈물이 나는 걸 참는데요. 그러니까 할머니 진짜 좀 정신이 든 게 맞는 것 같죠. 이렇게 며느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널 따라가라고 그럼 나 죽으라는 거야 막 이렇게 화내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이 할머니도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진짜 잠깐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잠깐 돌아와서 슬픔을 느끼는 거죠. 이니가 막 손을 잡고 울면서 이제 얘기하죠. 아 진짜 어머니 정신 돌아오셨구나 막 이러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닌 거 아는데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어떤 말 할 거냐면 또 정신 드실 때 혀라도 깨물어 나 따라와요 하면서 그냥 차라리 그냥 너무 남은 생을 좀 안 좋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하는 거는 이게 잘못된 말인 건 잘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린 여기서 이 인이를 막 삿대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아 정말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이 치매인 시어머니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정말 걱정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아범이랑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남은 식구들이 또 고생할까봐 그것도 지금 걱정이 돼요. 시어머니 걱정과 더불어 남은 가족도 걱정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당장 죽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고 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자신이 죽은 뒤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인희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어쨌든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할머니도 막 눈물 나는 거 참고 그러면은 내 며느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곧 죽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별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만약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정신이 돌아온 순간이 없었더라면 인희와 시어머니는 제대로 이별다운 이별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정신이 그래도 잠깐이나마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와 인희가 이별다운 이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넘어가게 돼서 59번째 장면 안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인희, 외출복 차림으로 힘들게 앉아있다. 앞부분에서는 앞부분 장면이 씬 넘버가 5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의 장면은 지금 이 교과서에서는 생략이 된 건데요. 그 사이의 장면이 넘어가면서 인희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래도 시어머니 옷도 갈아입혀주고 뭔가를 하면서 말도 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 힘들게 겨우 앉아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희의 병색이 더 안 좋아졌다. 병색이 짙어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외출복 차림인 거 보니까 어디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철은 넥타이를 맸어요. 어디 가는데? 좋은데. 애들하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쉬고 싶고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웬만하면은 자기 아내 굉장히 아픈데 굳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도 지금 좋은 데 가겠다고 나가요. 우리 뒷부분 보면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미리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데가 어디냐면요. 앞부분 줄거리 보면서 살펴봤었는데 노후에 인희와 정철이 함께 살기 위해서 지어놓은 전원주택이에요. 지금 정철이는 지금 뭐 정년 퇴임을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인희와 함께 지내기로 한 전원주택에 인희가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제 다 지어진 상태니까 기다리지 말고 그냥 인희와 남은 시간은 그 전원주택에서 지내다가 뭐 생을 이렇게 보내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원주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철이 힘들지만 그래도 거기 이제 마저 가 있고 싶은 생각에 이제 인이가 응 하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조용한 데 가서 쉬고 싶다며 차 가지고 가니까 그다지 힘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영감이 어디 데리고 가려는가 한번 가보지 뭐.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할 맛이 뭐 하나 잠깐 들여다보고 나갈 테니 먼저 나가요. 애들 기다리겠네. 애들하고 같이 가나 봐요. 자기 자녀들. 그러면서도 할머니가 걱정되고 한번 돌아보고 싶으니까 할머니에게 가서 인사합니다. 힘들게 일어나는 인희를 본다. 정철이의 어떤 시선을 카메라가 잡아주겠죠. 거기에 정철이의 눈빛은 어떻겠어요? 뭐 궁금하다 이런 거 아니겠죠.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바라보겠죠. 자기 몸이 아픈데도 늘 이렇게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 인희의 예쁜 마음에 대해서도 고마우면서 자기가 아픈데도 이렇게 딴 사람을 생각해주는 이 마음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병을 얻었구나 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할머니 방으로 공간이 넘어갔습니다. 인희, 할머니와 손을 잡고 쪼그리고 앉아있다. 애처로운 마음 숨기고 또박또박. 그러니까 막 할머니 보니까 또 안타까운 거야. 자기 처지가 더 애처로우면서 할머니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어요. 할머니가 너무 걱정되니까. 착하죠, 인희. 어쨌든 어머니, 나 아범이 좋은 데 데려간대. 힘들어 안 가고 싶기도 한데 가보려고 해. 그냥 이 집이 조금 무섭네. 정 떼려고 그러는지. 이 집, 여태 가족들과 다 함께 살던 집인데 여기가 정 떼려고 그러는지 갑자기 무섭게 느껴진대요. 이 집에 계속 정을 갖고 있으면 이 이승을 제대로 떠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집이 조금씩 무섭게 느껴지면서 내 정을 떼게 만들려고 하는 느낌을 인이 스스로 받는 거예요. 아, 이 집이 나를 자꾸 밀어내나? 너는 이제 죽음의 세계로 가야 해. 막 이런 식으로 밀어내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나에게 죽음이 더 가까워진 건가? 하는 생각도 들겠죠. 그러니까 인희가 이제 느끼는, 죽음이 임박하면서 느끼는 불안한 예감, 이런 것도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조금 무섭네. 그래서 그냥 가보려고 해. 소란 피우지 말고 있어요. 하면서 할머니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죠. 여기서도 약간 정신이 온전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손을 3개 한번 꼭 쥐고 나 가요 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이별의 장면이죠. 우리 뒷부분까지 봤을 때.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 가 하고 인사를 해줘요. 인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르는 눈물을 닦고 짐짓 밝게. 마음은 밝지 않은데 밝은 척하고 할 때 이렇게 짐짓 모모한 척하다.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별이니까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네 갈게요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다음 전원주택으로 이동하는 차 안 그 공간이에요. 인희 정수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정수 창밖으로 시선을 외면한다. 인희 정수의 손을 잡고 뒷거울로 운전하는 연수를 마냥 보고 있다. 뒷거울은 여기서는 룸미러 같은 거일 거예요. 차 앞에 가장 앞에 있는 그 거울 있죠? 정철 역시 뒷거울로 인희를 본다.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고 약간 이렇게 마음이 찡하고 안타깝고 슬픈 감정을 서로들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정수의 경우는 엄마가 손을 잡아주고 있는데도 엄마를 바라보거나 하지 않아요. 그게 매몰차서가 아니라 뒷부분 보면 막 정수가 좀 슬픈 감정 막 이런 걸 느끼거든요. 여기 지금 뒤에 보면은 막 눈물을 참으며 창밖만 본다. 이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차 안에서 창 밖으로 시선을 외면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싶고 슬픈 감정이 가득한데 엄마를 보면 그게 터져나올 수도 있고 그럼 엄마가 더 속상해 하겠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감추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가 갑니다. 그러니까 차 안의 장면을 이제 카메라가 비춰줬던 걸 거고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 공간은 슬픔만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고 그 다음 뭐 장면 몇 개는 생략이 된 채 신 66으로 넘어가서 전원주택 앞으로 도착을 하죠. 그 연수의 차가 이 자리에 섭니다. 네, 신 67로 넘어왔고요. 여기에 공간은 차 안이에요.
차 안에서 지금 언뜻 보기만 해도 연수, 인희, 정철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전원주택 앞까지 도착했는데도 나오지 않고 차 안에서 뭔가 계속 대화를 나누죠. 이렇게 되면 좀 효과가 뭐냐면요. 이 공간이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차 안이니까. 좁은 공간. 좁은 공간인데 이 안에서 인물들이 계속 대화를 나누니까 그 뒤에 어떤 뭐 산새가 짹짹거린다든지 뭐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든지 하는 뭔가 집중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싹 배제가 되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인물들의 대화나 감정에만 더 집중돼서 그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봐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인물들의 대화, 감정,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차 안에서 어떤 대화들, 그래서 어떤 감정들이 펼쳐지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연수, 정철의 안전띠를 풀어주고 몸을 뒤로 돌려 인희를 본다. 다 왔어요 하고 엄마한테 얘기하죠. 인희가 깜빡 자다가 일어나 둘레를 보며 여긴 우리 집이잖아. 그러니까 잠드느라고 지금 전원주택에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사실 목적지도 모른 채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철이 내가 연수랑 대충 정리했어. 들어가자. 미리 정리를 해놨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미 연수랑은 얘기가 됐던 거죠. 인희와 지금 정철이 이 전원주택에 와서 지내기로 한 것이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따리를 들고 내립니다. 인희, 마음이 짠해져 집을 한번 본다. 마음이 짠해지는 감정을 왜 느꼈을까요? 이 집은 원래 노후에 오기로 했어요. 나에게도 노후가 보장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돌보면서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에는 남편과 편하게 지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원래 평생 그냥 편하게 내 노후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이 집을 죽음을 앞두고 왔구나. 이제 얼마 머물지 못하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짠해져 집을 보는 어떤 이유라고 본다면 노후에 오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 노후라기는 좀 젊은 그 나이에 암에 걸렸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온 자신의 처지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집을 한번 쭉 보죠. 그 마음을 정수도 알 것 같으니까 눈물을 참으며 창밖만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수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마음, 내가 진짜 막 그렁그렁하게 눈물이 고여있는 모습을 엄마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인희가 정수의 손을 잡고 정수야, 엄마 봐야지 하고 얘기하죠. 정수는 힘들게 고개 돌리다 차마 인희를 못 보고 고개를 숙입니다. 내 감정이 다 들킬 것 같죠. 나 슬프고 막 눈물도 날 것 같은데 그 감정을 지금 감추는 것 같아요. 슬픔의 감정이 하나 가득일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희가 마음 아픈 것을 참고 정수의 난방 단추를 모두 채워주고 채울 수 있는 나이죠. 근데도 굳이 마지막에 사소하지만 별것 아니지만 앞으로 몇 번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행동,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단추 채워주는 행동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소하지만 엄마로서의 애정이 가득 담긴 행동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런 장면도 지금 전체적인 정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짠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엄마 내일이라도 다 쉬었다 싶으면 갈게. 울어? 하고 얘기하죠. 정수가 지금 엄마를 차마 못 보고 막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우는 거야? 하고 얘기하죠. 정수는 고개를 막 젓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픈 장면에서 엄마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바꿔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장난처럼 밝게 정수야, 나 누구야? 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좀 위로도 해주고 싶고 정수의 감정을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밝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좀 밝게 얘기하니까 정수가 고개를 들고 눈을 부릅떠
눈물을 참고 아이처럼 얘기합니다. 엄마, 다시 한 번만 더 불러봐. 몇 번 될지 모르는 이 정수의 목소리,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계속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니는 다시 한 번만 더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수가 목이 메어 엄마 하고 얘기하죠. 이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정수야, 너 다 잊어버려도 엄마 얼굴도 웃음도 다 잊어버려도 네가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은 잊으면 안 돼 하고 얘기하죠. 정수가 이니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엄마로서 이니는 한평생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정수에게 얘기하죠. 그럼 지금 앞부분에서는 할머니와의 어떤 이별을 보여줬다면, 시어머니와의 이별을 보여줬다면, 지금 보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네가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은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이후에 정수가 자신이 이제 정수의 엄마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바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 부분에서 지금 정수와의 이별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수의 엄마로서 살아왔던, 그 존재로서 살아왔던 것을 정수가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바람. 정수의 엄마란 존재로 살아온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람. 그러니까 큰 욕심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은 좀 기억해줘 라고 하니까 정수가 힘들게 끄덕인다. 이니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서 정수 손에 쥐어주고 자기가 끼던 거죠. 이거 네 마누라 줘. 마누라 있나요 지금 정수? 재수생이죠. 아직 대학도 못 갔죠. 그런데 마누라를 주래요. 그러니까 미래의 마누라, 미래의 아내에게 주라고 하면서 자신이 끼었던 반지를 빼서 줍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정수가 결혼할 때까지 엄마인 인희가 살아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라도 이 결혼 전에 나중에 내 아들과 결혼할 그 부인이 될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지는 정수에게 엄마로서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수에게 엄마로서 주는 마지막 선물. 이 안에는 정수에 대한 사랑이 당연히 담겨져 있을 거고요. 내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곁에 있으면서 챙겨주고 그때 줘야 되는 걸 지금 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미안함의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주니까 정수가 놀라죠. 아, 엄마가 진짜 이제 나를 떠나는 건가? 하는 진짜 격한 슬픔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대본이 느낌표지만 뭐 정수가 느낌표, 깜짝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표정에서 모든 것을 보여줘야겠죠. 뭔가 어떤 충격감이라든지 슬픔 같은 거요. 여기서 이제 놀란 표정을 지었을 거니까 정수에게 잊어먹을까 봐 그래. 정수를 안으며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아무리 뒤져봐도 엄마가 이것밖에 줄 게 없다. 미안해.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기가 죽은 뒤에 내 아들은 어떡하지? 내가 챙겨주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 이니가 시어머니를 챙기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내 아들 정수를 내가 죽기 때문에 챙기지 못하게 된다는 그 걱정이나 아픔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은 뒤의 상황, 요거를 걱정하는 거죠. 자신이 죽은 뒤에 정수는 계속 자신의 삶을 살면서 성장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결혼을 할 텐데 그때 살뜰히 돌봐주고 챙겨줄 엄마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시간에 대신 가서 뭐 다 챙겨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로 가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지금 갖고 있는 반지를 빼서 미리 전달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지금 자신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나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엄마의 마음, 여기에서 진짜 또 한 번 슬픔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수는 안겨, 엄마에게 안겨 이를 앙 다물고 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슬픔을 잘 참아왔거든요. 어떻게든 얼굴 안 보는 척하고 얼굴 돌리고 고개 숙이고 했었는데 여기선 이제 격한 슬픔이 참다 터져 나오겠죠. 참던 울음이 터지고 맙니다. 인희도 너무 슬프겠지만 지금 정수 말고도 또 한 차례 이별을 해야 되는,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되는,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헤어지는 순간에 이별을 해야 되는 자녀가 한 명 또 더 있어요. 그래서 인희는 정수를 떼어내고 창가로 얼굴을 돌려 외면하고, 이번에는 인희가 외면하죠. 인희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니까 자기의 어떤 그 슬픔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내려봐. 누나랑 할 얘기 있어. 이번엔 누나인 연수와의 이별을 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인희, 엄마와 정수가 이별하는 장면, 정수와의 이별. 마무리를 아름답게 짓죠. 나는 너의 엄마로서 살아왔고 내가 없는 그 순간에도 네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긴 하겠지만 그나마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 미리 전달을 해주고 가는 그 아름다운 마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오늘은 여기까지 정수와의 이별을 담은 부분이고요. 그럼 남은 부분은 연수와의 이별,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정철과의 이별이 담겨져 있는 장면. 그래서 결국은 세상과 이별하게 되는 인희의 모습까지 담아내는 마지막 부분, 거기는 다음 시간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작품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요. 이 작품이 극갈래로서 갖고 있는 특징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장면을 충분히 상상해 가면서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 주인공인 인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장면의 특징이나 거기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감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안녕.